정도 강력한 행동을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한대건이고요. 2017년 12월 30일 12월달 2017년의 마지막 경마주간 부산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한대건입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오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 오경주 안대원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오마 히든 템포. 필이 약간 좀 꺼부정한 모습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마필이 앞다리 뻗는 게 나아지면서 지금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전력이 한 90% 정도를 보강을 했습니다. 힘도 많이 차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좀 뭐랄까요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운석도 승부의지 만땅 상태 좋고요. 3번 운석이 막판 걸음 살아납니다. 선두는 5번 히든 챔프 여유 있습니다. 5번 말이 가장 앞섰고 그 뒤를 3번 1번 마지막 주간은 부산 경마와 제주 경마로 시행이 되게 생겼습니다. 어차피 뭐 제주 경마 금요일도 할 거고 부산 경마 토요일 일요일 다 할 겁니다. 방송도 알차게 한번 찍어드릴 생각이고요. 좀 지난주에는 좀 아쉬움이 좀 나왔어요. 뭐 죄송한 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 방송의 모토기 때문에 일단은 더바가가 아닌 다바가 승부를 놓쳤습니다. 예, 제가 올해 2017년도에 부산 다바가밖에 적중을 못하는 이런 수모를 당하고 2017년을 마무리하게 생겼는데 일단 그 다바가 승부 경주를 동참해 주셨던 많은 분들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더 아쉬운 점은 뭐냐면 다바가 승부 경주 그래 승부 경주 다바가 놓친 것은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제 잘못이 많습니다. 예, 그건 분명히 제 실수고 잘못이겠지만 그 다음 경주였던 다바가 경주가 10경주였는데 그 다음 경주 11경주가 제가 51배의 배당을 적중을 했어요. 그 다음 경주가 메인 승부였는데 3번만 마이티잼의 8번만 비트 형상 이걸 메인 승부처로 가지고 가서 다바가가 적중을 했으면 이 11경주 50배의 배당의 적중이 훨씬 더 빛을 봤을 텐데 다바가를 놓치고 바로 그 다음 경주인 11경주를 적중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문자를 신청해 주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무통장 문자도 그랬었고 공유권 문자도 많았었는데 제가 뭐 귀신에 쓰였는지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다바가를 놓치고 나니까 좀 경황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문자에서는 3번, 8번 막권을 제가 빼먹고 3번, 7번 막권으로 보냈던 걸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자를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화가 날 일이고 3번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데 8번이 아닌 7번을 보냈다는 게 제가 좀 오점을 남긴 것이 아닌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자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자꾸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 그리고 앞으로 경마에서는 제가 안 할 거 아니니까 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뵐 수밖에 없겠고 하여간 좀 아쉬워요. 죄송스럽기도 하고 10경주 다바가 틀리고 11경주에 메인 승부처 51배짜리를 맞춰놓고서도 당당하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제 입장도 참 난감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바가를 실패했지만은 메인 승부처에서 우선 정보를 들으셨던 분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그나마 본전이라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위안을 삼아봅니다. 자, 부산경마는 뭐 제가 취재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복귀와 조교평으로 해서 제가 부산경마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아시다시피 부산경마를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적이 없죠. 부산경마는 거의 뭐 99% 다 공개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은 더욱더 공개할 수 있는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제 거 부산경마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문자도 한번 신청해 주시고 특히나 문자는 무통장 문자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ARS 정보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권은 사실 워낙에 가구가 심하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부산이 10개, 뭐 제주가 6개인데 일단 승부처 먼저 공개해 드릴게요. 4, 5, 8, 9, 4, 5, 8, 9 이렇게 4개의 승부처가 부산경마 승부처고요. 자, 8경주가 토요일 경마의 가장 하이라이트 경주인 더바가 메인 승부처는 8경주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주 경마는 4경주와 5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모른다니까. 난 제주는 소스 받고 해. 제주 소스가 또 어느 날은 잘 맞고 또 어느 날은 잘 안 맞아. 나름대로 제가 준비한 복귀하고 해서 결합해서 하는데 이번 주에 좀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 제주 경마도 제가 음성 정보나 문자 정보를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경로입니다. 뭐 경돌이 1000m하고 11마리 마필들. 일단 눈에 보이는 마필들은 몇 두가 있어요. 자, 이 10번마 담양공주. 외곽으로 밀려서 뭔가 좀 매끄럽지 못한 전개로 또 깨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죠. 조성권 기수의 등짝이다 보니까는 요즘은 뭐 이렇게 성권이가 말을 타면 안정감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 저것도 빠지는 거 아니야? 제가 원래 조성권 기수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조성권 기수가 정말 총이라도 있으면 쏴버리고 싶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거니까 뭐 조성권 기수도 속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잘 타고 인기마에 기승했을 때 더욱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어요. 자기도 뭐 입상권에 진입을 실패하고 싶겠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어쨌든 10번 담양공주는 사실 이렇게 주행검사 때 모습이 좋았던 마필은 아닙니다. 주행검사는 밋밋했는데 10월 27일 날 데뷔전 치를 때의 모습을 보면 유현명 기수가 이거 싸먹으려고 했죠. 인기 4위권 정도로 팔렸었는데 뭐랄까요, 발주는 빠르지 않았었지만은 안쪽을 선택해서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이었었는데 이게 외곽 게이트다 보니까는 안쪽으로 너무 들어간 게 아닌가, 전개가 약간 좀 꼬였었죠. 그래서 걸음발은 있었지만은 아쉽게 3차로 머물면서 쏴먹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경기 인기마필이었었고요. 인기마필로서는 뭐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외곽 게이트로 밀렸다고 하기는 하지만 뭐 해당 거리가 1000m고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들이 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설마 우리 성권이가 장세한 마방의 승부기수는 조성권이잖아요. 장세한과 조성권의 사이가 그런 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탈 거예요. 능력도 되는 마필이니까 나 이렇게 성권이가 타면 불안하냐. 어쨌든 간에 10번마 담양공주 인기권의 앞이긴 하지만 전개에 유리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6번마 사키사키가 아마 인기권일 것 같아요. 사키사키가 뭐냐 도대체 이름이. 뜻을 안 해봤네. 이게 발주가 좀 느리죠. 지난 바로 직전 경주였죠. 11월 24일 경주에서 이 순위권에 진입을 하면서 아마 이번 경주에 관심을 한 번에 받을 것 같은데 사실 그날 경주가 안말 경주였어요. 이게 뭐 안말 순말이 같이 뛴 경주가 아니라 안말들만 짜여진 경주였기 때문에 사실 하이냐라는 걸출한 능력마가 있는 상황에서 줄서기였기 때문에 이게 마진차가 많이 났습니다. 11마신, 3마신이 났는데 그 와중에 끝걸음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나쁘진 않았지만 안말 경주였다는 점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이게 잘 뛴 거냐라는 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기록은 나쁘지 않았으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뭐 7번 파크니 미스터가 사실 주행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종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날 경주가 뭐 제공을 받았던 마필이 프라이브 파크라든가 S8이 뭐 신라전서 이 마필들이 전부 다 조금 S8에는 그렇지만 신라전서는 1년 만에 나오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대상 경주를 출전했던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못 뛰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행건 선수들이 상당히 좋았었고 이 재건마들 틈에서도 다시 추진을 해보니까 탄력도 나오는 모습이 있어서 이거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화 수초삭주는 그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결승선 전방에서 특별하게 좀 제어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 마방은 사실 신막 승부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데 의외로 걸음이 있겠구나 해서 좀 관심권을 갖는 마필이고요. 그말 라온 전설이 혼전 와중에 선두권에 가사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주행 검사가 나쁘지 않았었죠. 기본 승부라도 좋은 모습이었었는데 실전에서 좀 무뎌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선두권 가사한다면 뭐 2변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마필들은 뭐 되는 마필도 없고 3번은 뭐 선행 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10번만 담양공주를 녹화하는데 뭐 6번만 샤키샤키와 7번만 파크님 있어요. 이 안에서 끝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번 놓고 6번 7번 2변이 나온다면 4번과 9번인데 뭐 그 마필까지 가기에는 너무 좀 우연히 들어가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번을 놓고 6번 7번 7번 쪽이 조금 더 뜯긴다. 6번은 사실 안말 경주였기 때문에
애들이 눈빛이 틀려, 눈빛이. 예. 그렇잖아. 뭐 이렇게 클럽이나 나이트 같은 데 가봐도 여자애 하나 있고 남자애 여러 명 있으면 그 여자 눈빛이 틀려지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많은데 남자가 혼자 있어도 그 남자의 눈빛도 틀려지죠. 예. 주눅이 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암말 경주와 또 이제 순말과 거짓말과 섞인 경주에서는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뭐 별의별 다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주의 편성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경주의 편성을 읽는 게 경마를 이기는 데 가장 큰 지름길이 될 겁니다. 자, 부산경마 이경주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서울경마 입에 빼갖고 1000m고요. 9마리 앞에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바로 이름과 수타우먼이에요. 자, 이 마필이 주행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 연속 주행 때도 그랬지만 발주가 느린 마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도 왜 이렇게 느릴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직선의 끝걸음이 뭐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제법 올라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주가 아닐까. 너무 외곽으로 밀려 있었기 때문에 뭔가 마필의 잠재 능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 그냥 한번 얼레벌레 뛰어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자, 그때와는 조건이 바뀌었죠. 11번 게이트에서 안쪽 게이트 2번으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엔 뭔가 한번 보여줘야지. 그래서 마방에서도 조교 패턴 자체도 그렇고 게이트가 안쪽에 최은경 교수가 가장 잘하는 게 선입권에 가담을 시켜놓고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뭐 부드러운 기성술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간 요즘 최은경이 좀 무서운 것 같아. 타는 꼬라지가. 이번 스타우먼이 상대적으로 인기도에서 밀릴 수 있지만은 관심을 가는 마필이고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번 녹화 한번 조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액면상으로는 사업만 우주대왕이죠. 예. 입상하고 지난번 3착하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선행력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게 뭐 게이트 이탈이 확 좋아서 얘가 튀어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밀어보면은 중속이 좋기 때문에 선행을 강탈하는 스타일이라서 이 여력이 많지가 않아. 항상 조금 뭐랄까 무뎌진다고 해야 되나? 여력이 많지 않아서 상위권에 올라가면 만만치 않겠는데 편성은 너무 잘 만났네. 단독 수령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를 또 괴롭힐 만한 마필이 있죠. 뭐 7번 랭킹 톱. 사실 주행검사 모습만 놓고 본다면은 이 마필 데뷔전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주행검사 모습은 상당히 여유가 있었었고요. 기본 순발력에 제어까지 하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제가 좀 기대를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9월 달에 주행 실적을 치를 때 모습 보면은 꼴찌도 상꼴찌를 하죠. 그래서 이 마필이 출전 정지를 받아갔습니다. 너무 능력이 안 나와서 능력 부진 때문에 출전 정지 2개월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이지 않게 결국은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주행 재검을 받았는데 재검은 또 좋아. 그러니까 주행검사 때문에 이렇게 좋은 마필들이 있어요. 주행검사만 좋고 실전에서는 개풀빵처럼 뛰는 마필들이 있는데 이 말도 또 그러한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번에만큼은 좀 변화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고 어떻게 이렇게 주행검사 잘 뛰는데 실전에서 못 뛰는지 모르겠어. 신기해요. 3번 유성 스피드는 선입권 가담은 되는데 여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주대왕이 선행을 낚아채버리면 선입권이 따라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변 정도 가능하 있고. 자, 9번 백두전기가 많이 좋아졌죠. 주행검사 합격한 이후에 뭐 9월 달에 외상보강압술이 있어서 뭔가 좀 그랬었는데 12월 달 경주 데뷔전 때의 모습을 보면 발주가 상당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미니까 또 얘가 또 붙어줘요. 중속이 나와서. 그러고 나서 끝권을 보여줬는데 뭐 중속 자체가 있는 마필이고 7번 랭킥톱도 실전에서 그렇게 기본을 보였던 마필이고 이번 스타우먼도 의지만 높지 검증된 건 없잖아요. 근데 그만 백두전기는 의외로 검증된 맛이 있기 때문에 데뷔전 뛴 걸음이 이 마필 쪽에 조금 높은 코스를 맞춰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2번, 3번, 4번, 7번, 9번 이렇게 많은 마필들이 있는데 안정적으로 간다면 3번 우주대왕을 놓고 뭐 9번 백두전기나 이렇게 공략하는 게 좋겠지만 한번 노려보고 싶은 이 뭐 스타우먼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4번 놓고 2번, 9번 두 번의 앞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7번 랭킹톱은 바람판 바람 부는 거 보고 마감 3분 전에 정말 태풍 같은 바람이 분다면 7번 랭킹톱은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다고 해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이게 돈이 들어갈 때는요 의미가 있어요. 부산은 특히나 심합니다. 그것도 마감 한 3, 4분 전. 배당판 한번 주시긴 이렇게 보시고 안정적으로 간다면 4번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간다면 2번
4번 놓고 9번, 아니면 4번 놓고 2번. 뭐 이런 막권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만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가 1600m 9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그냥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죠. 1억 3천만 원짜리 매니 피해자만 아들 히어로. 정말 이 완전 개똥말 중에 상똥말. 어쩜 이렇게 안 뛸 수가 있지 말이. 얘가 지금 9전 동안에 빵빵이 한 번도 입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두 번의 경주 10월 20일 경주와 11월 24일 경주 보면은 막권 10원짜리 하나 사고 싶지 않고요. 지난 12월 1일 경주에서는 또 웬일인지 12월 8일 경주에서는 또 올라와요. 근데 기록 자체는 좋지 않았었고. 이게 별 능력 없는 것 같아. 1억 3천만 원 갖다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가 나오는 편성이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강자가 없는 편성을 하나 골라갖고 나오는데 지난 12월 8일 경주 때에는 한대건이가 메인 승부처로 부산경마에 가져가면서 3번마 컨디션절 인기 7위 마피를 놓고 공략을 해서 비카오버선을 방어마권으로 적중을 시켰습니다. 이 71배의 배당이 나왔었는데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적중의 주역이 됐었죠. 아델 히어로가 기복을 보이면서 3번이 쌍으로 들어왔으면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경주고 이 5번 아델 히어로는 그러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능력은 없는데 편성을 자꾸 이렇게 약체 편성을 만나니까 올라올 마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관심이 가는 건데 뭔가 축으로 넣기에는 불안해. 저는 한번 6번 엘드래곤을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보여준 게 없죠. 네.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근력도 없고 마필이 그냥 바닥에서 올라오는구나 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마필은 조창욱 기수가 사고를 칩니다. 네. 항상 조창욱 기수는 이런 마필을 가지고 때려먹는 게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비인기권의 마필을 가지고 뭐 인기권의 마필은 빼먹고 인기권의 마필은 인기마가 실리면은 꼴찌하고 그 인기마가 그 다음 경주에 나와서 안 팔리면은 여지없이 때리고 그 조창욱 기수라는 기수 자체가 이러한 패턴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창욱이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결과가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조창욱 기수가 이러한 편성을 상당히 잘 노리는 기수일 수도 있고 선행마가 없잖아요. 이 마필도 좀 느린 마필이다 보니까 이런 마필을 주장창 밀어갖고 또 무빙 떠갖고 코너에서 선행을 나서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6번 엘드래곤은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1번 뉴트로는 뭐 마필의 능력보다는 기수가 더 무섭다고 할 수 있겠고 7번 골든 트로피는 매번 그따위고요. 8번 BK 마사가 또 팔리는데 이게 발주가 안 됩니다. 발주 악벽 때문에 매번 늑발을 하는 마필이고 직선에서 조금 날라오니까 매번 인기가 실리는데 부담 용량 56달고 아무리 개편성이지만 발주도 안 좋을 거 뻔한데 과연 얼마나 잠재력을 보일 수 있을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뭐 영광의 히어로는 뭐 선행이죠. 선두권에 가다보다 버티는 건데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아요. 차라리 이 마필보다는 3번 황금빛 영웅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는요. 어떻게 보면 5번 아델 히어로 이거 한 번만 더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지만 이런 개똥말들은 차라리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그냥 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6번만 엘드래곤을 놓고 운영하겠습니다. 6번을 놓고 운영하는데 1번, 4번, 5번, 7번 이 네 마리 아필에게 6번을 놓고 공략한다면 저배당도 있고 뭐 고배당도 있고 중배당도 있으니까 공략해볼 가치가 있을 겁니다. 자, 6번 놓고 1번, 4번, 5번, 7번 이렇게 네 마리 아필들 6번 마필 한번 이번 경주에 3경주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경마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까드릴까요? 자, 3번 블레스유. 전 이 마필은 충막감으로 옵니다. 능력은 뭐 크지 않아요. 사실 이 마필은 지구력 부족 현상도 좀 있고 해서 능력은 크지 않은데 경주가 너무 편하죠. 예. 뭐 외곽에 있는 마필들 오령이나 뭐 6번 킹코드 뭐 7번 화랑의 후예 뭐 11번 마이스터고 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선행마가 없죠. 예. 선행을 낳을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3번 블레스유는 지난번에 클래식 매치라는 워낙에 걸출한 선행마가 있다 보니까 선행을 실패하고 따라갔는데 선유권에서 근근히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번에 상황이 틀렸죠. 단독 선행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3번 블레스유 거리적인 경험도 있고 저는 쌍은 몰라도
한대건의 메인 승부차에 충막감은 3번마 블레스유를 놓고 해야 되는 게 맞다. 다른 마필들 원체 느려. 언제 올라오냐고 이게. 3번 블레스유를 배팅거나 충막감으로 놓고 승부하는데 후차권에도 약간 우열이 드러났죠. 뭐 체크만 해놓으세요. 5번마 질주대장, 7번 화랑의 후에 9번마 슈퍼트레인, 10번마 오룡. 이러한 마필들이 소정권이라고 봐요. 5번, 7번, 9번, 10번. 뭐 다 공개했잖아. 3번도 공략하는데 5번, 7번, 9번, 10번. 근데 문제는 어느 막권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힘을 실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력을 해서 한 방을 때려야 되는데 과연 한 방 막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3번을 놓고 공략을 할 겁니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예요. 제가 시원하게 까드리는 겁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3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볼 건데 5번, 7번, 9번, 10번 체크해 놓으셨다가 야, 그래도 한대건이 저 새끼가 직접 지승부경주 돈 주고 듣지 말고 까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까줬을 때는 내가 이걸 자신하지만 한방 막권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음성정보라든가 아니면 이 사경주를 만약에 음성이랑 문자 시청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린 대로 들어와 준다면은 여러분들의 양심으로 문자 정보나 음성 정보 문자 정보 하루 무통장 하루 입금해 주면은 내가 룰루랄라 기분 좋게 또 5경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4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의마 5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이어지는 엎어치기 메인 승부처고요. 11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배당 승부 경주예요. 배당을 노리고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되는 마피들이 은근히 많아요. 2번마 최강 드라이버, 3번 백만돌이, 5번마 파인 파워, 7번마 슈퍼 스틸, 그리고 10번마 에이스 빅토리. 넓게 본다면은 10번 슈퍼 매직까지도 한번 포함을 시켜볼 수 있는 2번, 3번, 4번, 7번, 10번 2, 3, 4, 5, 7, 10 이렇게 많아. 맞네. 예. 상당히 많죠. 잘라낼 거 잘라내야죠. 뭐 걷어낼 거 걷어내야 될 것 같고 이걸 한번 배당으로 제가 한번 노려보고 싶은 거예요. 워낙에 늦추입형입니다. 2번, 3번이 다 늦추입형이고 뭐 10번 에이스 빅토리도 마찬가지. 에이스 빅토리는 선입권이긴 하지만은 2번, 3번이 늦추입이다 보니까 이거에서 틈을 노린 마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7번 슈퍼스틸은 사실 1300m까지는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이게 충분히 놓기에는 참 애매한 게 이 1600m 하이에서는 의외로 기복을 보일 수 있어요. 지난번 경우 때는 선두권의 클래식 매치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선입권의 마필들이 모조리 다 무너졌던 경주이기 때문에 슈퍼스틸이 약간 좀 어부질 격도 있었어요. 자,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한대건의 배당권의 승부고요. 자, 2번, 3번, 5번, 7번, 10번. 5마리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조합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배당을 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한대건 이번 5경주 맛있는 배당으로 한번 승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응원을 부탁드리겠고 음성 정보하고 문자 정보 무통장 문자 정보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5경주 한대건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의마 6경주입니다. 12마리 마피들이 출전했고요. 중거리 1200m. 아주 돋보이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바로 4번마 두바이트급입니다. 장기 휴양을 했어요. 8월 달에 경주를 뛰고 나서 몇 개월입니까? 9, 10, 11. 한 4개월 정도 휴양을 했죠. 연습 주행을 한번 해봤고 장기 휴양 재검을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질병도 없고 이거는 올줄리 조교사만 알 것 같아요. 왜 휴양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띄워줄 때의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줬던 마필이고 재검을 봤던 모습도 전혀 나무랄 데 없는 또 경주가 1200m 자기가 뛰어왔던 경주고 뛰어봤던 경주이기 때문에 휴양을 했다 하더라도 4번마 두바이트급은 뭐 어느 정도는 충막감은 인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 1번마 차세대는 이 발주가 너무 안 좋죠. 발주가 계속 들려 나온다든가 덜컹한다든가 유일하게 김명신 기수가 이 마피를 몰아제끼면서 걸음을 내보인 건데 이게 게이트가 1번이면 더 주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빠져나오지는 못하죠. 발주가 좀 안 좋아지면은 바로 선유권을 가당을 못하고 후미권까지 밀려버리는데 외곽으로 나와 있으면은 그걸 좀 밀어서 중속으로 외곽의 중위권에 가담을 시키는데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세대는 능력이 좋은 마필이 아니라 경주의 운이 좀 잘 풀렸던 마필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과신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 타이틀 매치가 상당히 문제죠.
이 마필은 데뷔전 때 인기가 실렸던 마필인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발주가 좀 안 좋고 틀어지는 마필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주를 치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12월 8일날 데뷔전 때 어땠죠? 역시나 발주가 틀어지고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모습에서 무리하게 중속으로 선두권에 가담을 하니까 이게 끝걸음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나 좀 줄였으면 좋겠다. 1000m 타면 어떻게 강가상각이 될 텐데 계속 발주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1000m를 못 쓰는 것 같아. 1200을 다시 한번 썼고 그때하고 좀 달라진 게 있죠. 네. 국악 자극판을 달고 나왔습니다. 자꾸 이게 틀어지니까 이걸 잡아주는 제가 땡기면 고통 때문에 머리가 틀어지지 않는 국악 자극판을 하고 나왔다는 게 변화된 요인인데 워낙에 뭐 고가에 도입이 된 마필이고 뭐 똥발이 없는 19전의 마필이니까 나아지겠죠. 근데 데뷔전 뛴 거름만 놓고 보면 확신을 가질 수 없나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나아지는 모습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번 굿밴드는 아주 좋다라고까지는 못하겠는데 싹수는 있어 보여. 예, 과인기를 실 것 같은데 싹수는 좀 있어 보이는 마필에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8번 보고 있나가 이제 검증이 됐죠. 지난번에도 이거 얼레벌레 탄 거예요. 솔직히 뭐 제대로 때리려고 했으면 입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마필을 몰아주는 꼬라지가 영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진경기수 잘 살 겁니다. 어차피 선행은 뭐 구멍 부경돌풍 같은 마필들이 치고 나갈 수가 높기 때문에 선행권에 전개가 되는 만큼 8번 보고 있나는 지난번 때보다 걸음이 더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혼합 4등급 경주의 10번 브라이언트 어카운트가 지난번에 놀라운 추임력을 선보였는데 원래 이 정도 걸음을 가지고 있던 마필이에요. 근데 그 정도 걸음으로도 맨날 4차 고착이었었죠. 편성은 약해졌고 외곽으로 밀렸다는 부분이 단점인데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11번 마필은 별거 없고 근데 부산간마 6경주는 3번 두바이트급을 놓고 하시는데 일단은 2번, 3번, 8번, 10번 뭐 4마리의 마피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놓고 2번, 3번, 8번, 10번인데 저는 그 중에서는 8번 보고 있나가 조금은 더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어쨌든 부산 6경주는요 3번 두바이트급을 놓고 할 생각인데 1번과 차세전에는 거품이 좀 많은 마필이니까 좀 제외를 해놓으시고 2번, 4번, 8번, 10번 중에서 한번 공략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경마 7경주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에 1200m 12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자, 이제 문제의 마필은 이번 썬더돔입니다. 이번 경주 인기 1위 마필이고 6월 18일 날 거세하고 나와서 이제는 실전 적응을 완벽하게 했고 4, 5개월 동안에 1000m만 계속 뛰면서 내가 그 정도는 뛰어라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 깨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순위권에 진입을 했는데 저는 그건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문제는 이번 경주가 1200m라는 게 문제죠. 이 마필이 선행을 가려고 맘먹으면 선행을 갑니다. 물론 이제 3번 영웅제왕이 지난 하위군 경주 편성에서 선행을 갔지만 이 마필이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 마이너스 2.5km 감량 또 지난번에 아쉬움까지 가지고 있다면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강공 의지를 보이려면 선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썬더돔이 거리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많았습니다. 1600m를 버텨낼지는 과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두권에 가담이 되고 선행을 할 수 있는 이 썬더돔을 충만히 넣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3번 오픈 챔피언은 기수가 명신이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끝걸음은 좀 살아난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도깨비같이 뛰는 말이라서 과신할 수는 없어요. 3번 영웅제왕은 이제 버려야지 뭐 승급했는데 뭐 선행도 안 되고 선유권에 따라가서는 뭐 이렇게 폭발적인 거림이 있던 마필이 아니니까 좀 과시하고 싶진 않고 지난 빅토리 보안도 선행을 가겠지만은 예전 같진 않아요. 6번 영광의 신화는 주행 악백이 원체 심해서 자꾸 코너에서 기대죠. 8번 시티브너 이게 왜 팔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입니다. 이거 선행을 가야지만 그나마 띄워주는 마필인데 선행은 물 건너갔죠. 뭐 7번 빅토리 브라운도 있고 3번 영웅제왕도 있고 뭐 썬더돔도 있는데 얘가 어떻게 선행을 가겠어요? 아무리 조인권이라 하더라도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지우겠고요. 고마 세븐 파티가 사실 폐출혈이 나고 공백기를 가졌다가 이제 점점 살아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저하고 좀 깊은 인연이 있죠. 올해 초에 제가 부산 다바가 아닌 다바가 승부초를 가져가면서 57.4배를 적중을 시켰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폐출혈의 여파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 밀어줬던 것 같아요. 어느 준비는 돼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10번 캐서갈 볼트는 능력보다는 혼전 중에 한 발에 쓸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고요.
자, 문제는 이제 10번 영광의 팩터입니다. 자, 이마필도 큰 능력마라고 보일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는 코어 블레이드에게 경합을 하면서 경주를 좀 망쳤던 부분이 있고, 이게 걸음이 나아졌다라고 봤는데, 생각만큼 못 띄워주는 게 좀 답답해요. 선행을 가는 게 더 나은 마피긴 하지만, 경주의 조건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아예 보지 못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7경주는요, 2번만 썬더돔 놓고 하겠습니다. 2번을 놓고 하는데, 9번, 10번, 12번, 이 세 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볼 생각이고, 3번 영웅저항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했었는데, 버리겠습니다. 선행 못 나가니까. 3번 오픈 챔피언 쪽으로, 2번이 나온다면 3번 쪽에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2번 놓고, 3번, 9번, 10번, 12번. 2번 놓고 3번, 9번, 10번, 12번. 이 네 마리의 마피들 쪽에서 포인트를 찾아보십시오. 너무 오픈을 하는 건가? 오늘은 내가 거의 90% 이상을 지금 오픈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많이 적중이 되면, 문자라다가 신청해주고 웅선에다가 들어주겠지. 내가 이 얘기 했더니, 좆도 못 맞추면서 빨대 꽂는다고 너 방송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고 나한테 문자 보내주신 손님 계시잖아요. 이 방송 보고 계실 거야, 아마 그분이. 내 방송을 한 1년 이상 보면, 그런 말 못 할 텐데. 제가 정말, 이렇게,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준비한 경마예요. 매주 그래요. 내가 농담을 모르잖아. 나 이 정도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다고. 아니 진짜 그 이상을 제가 준비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한시도 안 쉬고 준비를 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뼈 아픈 말을 하더라고. 네가 경마 팬들한테 빨대 꽂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그렇게 양심 없는 인간으로 보여? 내가 족도 없으면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계속 구라가 되고 매출이나 올리려고 그런 놈으로 보이십니까? 아 정말 날 모르네. 난 같이 가고 싶어. 지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찍는 거야. 내가 혼자 숨겨놓고 여러분들 매출 올리려고 그러면 내가 방송 뭐하러 찍어. 택시에다가 그냥 꼬드기는 글만 열심히 써도 전 매출 충분히 올라요. 또 이상한 얘기를 빠졌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대건이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부상에만 8경주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월이 1400이고요. 12마리 앞입니다. 자,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거는 더바가예요. 토요일 경마에서 가장 자신있게 공략을 해봐야 될 승부처고요. 12마리 앞이들이 출전했어요. 레츠런파크 부상연남 5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 5번 5경주 안대원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5번 히든 템포. 마필이 약간 좀 꺼부정한 모습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마필이 앞다리 뻗는 게 나아지면서 지금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전력의 한 90% 정도를 보강을 했습니다. 힘도 많이 차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좀 뭐랄까요 관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운석도 승부의지 만땅 상태 좋고요. 3번 운석이 막판 걸음 살아납니다. 선두는 5번 히든 챔프 여유 있습니다. 5번 말이 가장 앞섰고 그 뒤를 3번 1번 뭐 다 됩니다. 1번 제키 필라, 뭐 2번 배달의 고수, 3번 백두봉, 뭐 8번만 스마트 젠틀맨, 뭐 C1만 아델스타, 뭐 C1만 킹사인, 뭐 안 되는 말이 없어요. 굉장히. 요거는 제가 배당을 한번 승부를 하는 거죠. 제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가져갈 때는 그만큼의 확신이 있을 때 가져가요. 어떠한 나피를 어떻게 공략을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 충마로 세우는 마필은 아마도 인기 5위권 안에 있을지 저도 뭐 현장에 가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비인기권의 마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마필이 왜 못 뛰었는지 그리고 그 마필이 왜 이번 경주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에 충마로 선정을 해야 되는지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현장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인기권에서 좀 멀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2번이 기회예요. 2번 아니면 이거 제대로 찍어 먹으시는 기회. 중배당 막권 한번 시원하게 때려보겠습니다.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배당을 노리고 승부를 하는 경주입니다. 배당권의 앞필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8경주는 반드시 동참하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부상경마 9경주고요. 12마리 앞에 출전했죠. 뭐 능력마들의 경주라고 봐요.
인기권 안에서 공략을 할 생각이고 1번만 아델의 축제, 뭐 3번 하커맨더, 4번만 뿌듯, 8번만 윌드 넘버원, 월드 넘버원, 9번만 스피드 마크. 그리고 지난번에 때려 먹었던 7번 소울블레이드. 우리 소울블레이드 맞춰 먹었잖아. 지난번에. 그죠? 네. 너무 맛있었지? 이 23배? 승부형제서. 어쨌든 그랬고. 6번 푸르네이스는 팔리긴 하지만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강급이 되고 나서 계속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부담량이 계속 올라가는 와중이기 때문에 또 결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담강마 구경주는요. 인기마들의 승부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1번 아델의 축제를 놓고 할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1번 아델의 축제를 놓고 이제 한방막권을 골라야겠죠. 3번, 4번, 뭐 8번, 9번 뭐 이런 마필들 이 안에서 한방의 막권을 선정을 할 생각이고요. 뭐 배당판에 인기 1위 마필을 8위 마필을 네가 얘기하면 뭐하냐. 틀리죠. 이건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의 한대건이가 충마를 인기 1위 마필로 때린다는 거는 그만큼 그 마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대건의 부산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저는 1번만 아델의 축제를 놓고 승부를 해볼 생각인데 주력 한방마권 제가 후차권 마필들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 마필들 중에서 한 마리를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0경주입니다. 7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이건 경주를 뭐 안 깨뜨리려고 뭐 애를 썼다는 흔적이 있죠. 7마리 출전이기 때문에. 또 해당 거리가 워낙에 단거리고 선행형 마필들이 잔뜩 모여 있다는 점에서 이게 상당히 레이스가 빠르게 흘러갈 공간이 있죠. 기본적인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 부산 1등급에서도 내가 선행력 하나만큼은 가비야라고 하는 마필이 출전했습니다. 3번만 페리드 포모로이, 그리고 5번 토암산, 6번 인디안스타. 이 세 마리 마필들의 순발력은 가히 폭발적이죠. 그러니까 웬만큼 이 마필들이 다 찢어서 나와서 1200에 나왔다고 한다면 인기 순위 한 자리는 차지할 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어차피 세 마리의 선행형 마필들이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각축전을 벌 소리가 높고요. 한 마리가 선행을 나서버리면 나머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따라가서는 걸음이 썩 좋았던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다 지우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번 트리플 파이브는 감량, 만약 3.5kg의 감량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박빈에 졌던 서름을 이겨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지고 이번 돌아오는 포경에도 마찬가지죠. 58kg라는 과정량, 58.5kg, 58.5kg를 연속적으로 2번이나 이겨내면서 야, 이게 정말 능력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결국 마방에서 56.5kg의 정도의 기술을 기승을 시켜놨습니다. 감량의 혜택만 놓고 본다면은 선행형들이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선입권에서 거리를 줄일 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2번마 돌아온 포경서 뭐 충막감으로까지 손색이 없는 마필이고요. 3번 페리드 포몰로이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지만은 이게 코리안컵에 나가서 이제 선행력을 견줄 정도로 외산에서 온 능력마들하고도 지지 않는 마필입니다. 5번마 토암산과 이 6번마 인디안 스타와는 레벨 차이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3번마 선행과 3번마 페리드 포몰로이는 57kg의 중량으로 못 풀어낸다 하더라도 이건 선행으로 갈 겁니다. 선행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3번 반지의 제왕 결정력 없고 3번이 선행을 가면 5번, 6번 다 지워야지 뭐. 되지도 않는 마필이니까. 뭐 2번은 5번만 토함사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6번만 인디언스타는 빨리 지워야지. 이런 거는 뭐 되지 않는다고 보고 7번 드롭 더 비트가 승급전에서 쥐어짜면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하이건에서 매번 결정력 부족 현상을 보였는데 그렇게 뛰니까 또 된다 말이야. 뭐 짜증나게. 그래서 부산경마 10경주는 이번 돌아온 포경선을 놓고 뭐 1번, 3번, 7번, 5번 뭐 네 마리지 뭐 2번 놓고 1번, 3번, 7번, 5번인데 그냥 2번, 3번 한 방으로 끝난 것 같아 이거. 현장에 가서 뭐 2번, 3번 한 방 때리고 2번 놓고 1번을 바치든 아니면 5번을 바치든 둘 중에 하나 될 것 같아. 7번가 드롭 더 비트는 또 되겠습니까? 외곽에서 한번 참겠지. 다음 경도 있는데. 자, 12월 30일 토요일 부산경마 한대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개밖에 안 되는 경주가 짧게 하겠고요. 자, 승부처 한번 공지해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4경주, 5경주, 8경주, 9경주, 4, 5, 8, 9 4개의 승부처고요. 자, 8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제주경마는 4경주와 5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 15개 경주입니다. 상당히 많은 경주 수를 가지고 있지만 한대건이가 착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경마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습니다.